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제 하방 추세 라인을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뭐 지금 1.6%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자, 반도체 같은 경우 2%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 부분을 단순히 우리가 매수 기회 혹은 매도 기회로 보기에는 그렇게 지금 단순하게 흘러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시장이라는 게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더 강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걸 고려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반대로 하락에 대한 에너지가 너무 만연해서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두 에너지가 조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해서 안전할 시기에는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 자, 애매할 때는 현금 보유 전략이나 혹은 관망 전략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완연한 하락이 있을 때는 뭐 숏 같은 것에도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면서 혹은 뭐 옵션 투자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방에 대비하는 그러한 투자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자, 요 박스권에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급격한 포지셔닝이라던가 혹은 매수 매도 판단을 하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드려야 되는 핵심 원칙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자, 한번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요 저점 라인이 이어지는, 그리고 요 고점 라인과 평행하게 이어지는 지금 이렇게 하방으로 향하는 추세 라인 하단에서 결국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인 이평선이 지금 상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안전하게 투자를 하려면 자, 어떤 구간이 나와야 되냐? 바로 이 단기적인 이평선을 다시 딛고, 자, 51선과 200일선이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면 그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큰 추세에서의 정배열이 유지가 되면서 재상승을 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는 여전히 상방에 단기 이평이 있고, 다만 이전에 우리가 2022년의 대세적인 하락에 비해서는 이런 식으로 역배열 돌파가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럼 이 과정에서 한 번 더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 점점 이쪽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요 애매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올 때까지는 조심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전의 고점이 지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그 추세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고 대세의 상승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도 조금 불안한 부분들,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고 역배열상으로 아직 이평선 데드크로스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추세상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이격도를 줄이면서 어떤 방향으로 주식의 움직임을 정할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전략을 말씀드릴 때, 자, 요 하단부에서 단기적인 상승을 노린다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흐름으로의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고, 하지만 요 상승 자체를 우리가 이때 보았던 이러한 대세적인 상승으로 치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 단기 이평선을 맞고 짧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지금 흐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두 가지 원칙이 있는 거예요. 먼저, 자, 이 주식이 과연 200일선을 지켜내는가, 즉 200일선을 뚫고 내려가면서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데드크로스를 만드는 흐름으로 가는지를 일단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일단은 이 추세 라인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0월 동안에 너무나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단기적으로 잡힌 요 상단 추세 라인이 저항으로 작용하는지를 봐준다면, 만약에 3번이나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는 얘기는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하단부를 지지하지 못할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심리를 볼 때, 자, 단순히 줄을 긋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걸 저랑 똑같이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매수, 즉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포인트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는 여기가 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한 달 후에는 여기가 더 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점점 그 우리가 싸다고 보는 가격대가 낮아지기 때문에 심리상으로 하방을 향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여기가 싸다고 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만약에 수익 실현을 하는 타이밍이 이전보다, 그쵸? 더 짧아진다면 그거는 심리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확률을 보여준다는 그러한 부분을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관망 전략으로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SOXX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를 좀 보자면 지금 상단에 단기 이평이 있고 그리고 하단에 장기 이평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요 사이에서 지금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 부분이 과연 쭉 밀고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이격도를 많이 좁혔죠. 지금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에 비해서는 이격도 자체가 좁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라면 자, 장기 이평이 올라가면서 단기 이평이 이런 식으로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충분히 진입 타이밍을 잡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보조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자,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 어때요? 자, 지금 D값 자체의 파동이 점점 하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파동이 과연 이걸 뚫어가는지 혹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K값 자체도 지금 75, 80 이하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걸 계속 뚫고 올리는지 혹은 더 낮아지는지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추세가 얼마나 강하게 오래 유지될지를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도 여기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다시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스닥이든 반도체 쪽이든 좀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떠한 위치냐? 자, 테슬라는 제가 이전에도 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위치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자, 다른 종목들은 지금 단기 이평이 무너지고 추세가 다 무너진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기존의 상승 추세 라인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쵸? 단기 이평에 상방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도 어느 정도 상방으로 향하고 있는 위치인데 자, 조금 안타까운 점은 고점이 지금 낮아지는 이러한 삼각수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너무 빠르게 진입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방향성이 정해지게 될 거예요. 방향성이 정해지게 된다면 상방으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300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하방을 향한다고 한다면 나스닥이나 다른 기술주들과 같이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큰 흐름이 잡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여기서 긍정회로를 돌리면서 많은 돈을 넣기보다는 조금은 지켜보는 게 더 낫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테슬라든 미국 주식이든 지금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자, 과연 추세 라인을 유지하고 어떤 방향을 정할 것인가.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 삼각수렴 끝에서의 방향성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잡혀있는 이 상방 추세 라인을 과연 도전하는지 아니면 돌파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단기 이평선을 뚫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지금 단기로 잡혀있는 지금 7월부터 시작되고 있는 하방 추세 라인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안정화, 즉 위험 요소 자체가 위험성이 많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빅스를 좀 보자면 자, 단기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자, 이격도를 상당히 좁힌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이틀 동안 이게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격도가 많이 줄어져 있기 때문에 자, 오히려 빅스가 정배열을 만들면서 단기적으로 튀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위치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 안전하게 투자를 하라 그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격도가 벌어질 때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이격도가 벌어지는 흐름이 나올 때 우리가 마음 편히 투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평선이 붙어서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방으로 튈지
하방으로 벌릴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확인하면서 매수를 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빅스 같은 경우가 이평선이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돼버리면, 자, 그렇죠? 2022년 1년 내내 상당히 불안한 시장을 보냈던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지금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서 이격도를 쫙 벌려준다면 좋겠지만 이미 위치 자체가 너무 낮아서 사실 이격도를 크게 벌리기에도, 즉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그러한 시장 위치에 있다는 점을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뷰 자체는 음울하게 드리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뷰보다는 사실 관망이나 조금 현금 보유를 추천드리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많은 주식들이 올라가는 초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정배열을 만드는 초입,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엔비디아도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구간에서 초입. 그러니까 이미 돈을 벌 사람들은 다 번 상태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때 못 벌어서 더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테슬라는 정배열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자,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빨리 나와서 다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인데 단순히 봤을 때 이러한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간에서 만약 매수를 한다면 당연히 장기 보유를 해야죠. 시장에 큰 악재가 없는 한. 그리고 뭐 빅스 같은 것도 이격도를 벌리기 때문에 2월, 3월 뭐 이럴 때는 계속 매수 신호를 드렸던 겁니다. 지금 그러한 흐름은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갈 것들은 다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조심하고 자산 배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는 점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